안녕하세요.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금요일 날 진행했던 수업의 세 번째 강, 정부 규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 정부 규제에 관련된 내용들은 문제를 좀 꼼꼼하게 풀어봤습니다. 그거 잘 생각하면서 복습 자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8번부터 가겠습니다. 관리 규제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성과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 선택을 피규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수단 규제에 비해서 피규제자가 많은 자율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수단 규제에 비해서 관리 규제가 좀 더 자율성을 많이 갖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관리 규제가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이거는 성과 규제, 결과물에 대한 규제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38번 X가 됩니다. 39번입니다. 오염 배출 부가금 제도,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이거 다 규제인데 시장의 유인적인 그러한 경제적 가치로서 규제를 해주는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간접적 명령 지시가 아니라 시장 유인적인 규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40번입니다. 소비자 안전 규제는요, 경제적 규제보다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규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X. 정부 규제는 파생적인 외부 효과를 해결한다? 아니요. 정부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로 인한 부작용. 이게 파생적 외부 효과의 정의이기 때문에 파생적 외부 효과를 유발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41번 X입니다. 42번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규제는 보호 규제와 경쟁 규제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관련된 선지는 정말 많이 보셨죠? 포지티브 규제가 왠지 느낌은 되게 자율적일 것 같은데 오히려 네거티브 규제보다 자율성이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네거티브 규제가 자율성을 더욱더 보장해주기 때문에 43번은 X가 되고요. 44번입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특정한 유형의 환경 통제 기술을 사용할 걸 요구한다. 이거는 처음부터 수단 자체를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단 규제. 아까 38번 선지에서도 봤었죠. 개발 신약에 관한 허용 가능한 부작용 발생 수준을 규제하는 건 마지막 결과물에 대한 규제입니다. 산출 규제의 내용이에요. 45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46번입니다. 기업가 정치. 이거는 기업가들이 엄청 큰 반대 로비를 한다라고 했었죠. 환경오염 규제의 사례처럼 오염업체에게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편익이 넓게 분포되고 그래서 이 오염업체가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 시위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고요. 감지된 편익은 되게 좁고 감지된 비용이 넓게 분산된다. 이런 경우가 정정적인 경제적 규제의 상황이고 이 경제적 규제에서 마치 이득을 보는 일부의 기업이 마치 의뢰인이라고 된 것처럼 정치를 한다고 했죠. 클라이언트의 정치, 고객 정치 상황입니다. 수입품에 대한 규제가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어서요. 47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자, 48번입니다.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에 따르면 정책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분포 상황에 따라 정치 상황이 다르게 발생한다. 맞습니다. 사실 윌슨의 여러 가지 기업가 정치, 고객 정치 하는 것보다 이 주제를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규제 정치 모형이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넘어가 볼까요? 49번입니다. 정부 규제에 대해서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쳐요. 그래서 엠빵되기 때문에 크기가 너무 작은 상황, 양쪽 다 별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 바로 대중정치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음란물 규제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업가 정치는 규제를 반대하는 집단이 반대 로비를 굉장히 심하게 한다고 얘기했죠. 격렬한 항의가 발생할 수 있고요. 정부 규제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 비용이 분산되는 거죠. 근데 편익이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게 귀속됐다. 그러면 이거는 편익에 집중, 당연히 고객 정치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중 정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일 거예요. X입니다. 지대 추구 이론은 정부 규제가 지대를 만들어내고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하여금 그 지대를 추구하도록 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규제, 그래서 고객 정치, 지대 추구 함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규제가 규제를 낳는 결과, 규제를 통해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그 규제가 다시 부작용을 유발시켜요. 그게 다시 규제를 만듭니다. 우리가 타르베이비 이펙트.
타르베이비 효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신기술, 신산업의 규제를 유예시켜주나 면제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규제 개혁 관리는 완품관 순서라고 했어요. 규제를 먼저 완화하고요. 그 다음 규제의 품질을 관리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규제를 관리하는 단계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X입니다. 자,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명,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건 법령이니까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외울 거라는 걸 기억해 주시라고 했어요. 규제 영향 분석은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 의사결정의 도구이다.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완화할 때 쓰지는 않아요. 죄송해요.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현존하는 규제에 대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다시 신설할 때 혹은 기존에 있었던 규제를 강화할 때 그러니까 정부 규제의 완화가 목적은 맞지만 지금 있는 규제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가 X라고 얘기했고요. 규제 영향 분석은 이미 규제의 편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제가 어떤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규제의 편익보다는 규제의 비용에 더욱더 초점을 둔다라고 보셔야 하죠. 행정지도는 입법 과정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행정지도는 규제와 달라서요. 입법부의 명령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법부의 재량권이 크죠. 국회의 입법 절차를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 때문에 사용하는 거여서요.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X가 됩니다. 자, 문제 그래서 59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 금요일 수업의 내용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내용 봤던 것 1강, 2강, 3강을 지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내일부터는 토요일 날 수업에 진행했었던 내용들을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연휴와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연휴 잘 지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으시고요. 그리고 아프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안녕.